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가 어제 하루에만 101명이 추가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101명, 창원 53명, 김해 29명, 진주 4명, 거제, 고성, 함안, 사천 각 3명 등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범도민 잠시 멈춤 캠페인을 추진 중입니다. 제4차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만남과 모임, 그리고 이동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일명 깜깜이 감염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 초 17.2%던 것이 한 달 만에 22.4%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 83명 중 1명을 제외한 82명이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누적 확진 환자는 341명으로 해외 감염자를 포함해 알파 197명, 델타 141명, 베타 3명입니다. 경상남도는 18세에서 49세까지 지자체 자율접종 대상자에 대한 사전 예약을 오늘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내일 오후 8시부터 모레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대상자는 경상남도가 질병관리청에 명단을 제출한 사람들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이주 노동자 등이며 오는 17일 이후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경남에서는 함양과 하동, 거창군이 선정됐습니다.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인데요.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 물류 단지가 들어설 터입니다. 65만 제곱미터에 1,7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물류 터미널과 창고, 제조 공장 등을 짓습니다.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대전 광주 간 철도까지 교통의 이점이 함양을 물류 단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노인 돌봄 시설과 청소년 문화 복합 시설을 갖춘 햇들 DB 플랫폼. 일자리를 찾아온 사람들이 살 집도 100호를 짓습니다. 함양군은 2036년엔 기업 700개와 인구 9,2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지역민과 귀농 귀천인에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유아 돌봄 시설과 청소년 문화공간, 청년을 위한 첫걸음 농장과 일자리 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옛 하동 역사에 세웁니다. 경제여건을 개선해서 외부에서 많은 귀농 귀천인들이 하동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하동의 활력도를 높이고자. 거창군은 공유 카페와 야외 도서관 등 주민들의 편의와 교류를 위한 공간인 신바람 마당을 조성합니다. 일자리와 살집, 생활 서비스의 3박자를 갖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금어기를 끝내고 지난달부터 남해안에서 멸치잡이가 시작됐는데요. 어획량도 괜찮고 햇멸치의 품질도 참 좋은데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멸치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어민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갈래로 나뉘었던 배들이 다시 만나 그물을 끌어올리자 은빛 멸치들이 가득합니다. 밀려드는 물량에 작업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햇멸치의 품질도 연해보다 좋지만 어민들은 깊은 한숨부터 내쉽니다. 지금 멸치값이 너무 하락이 돼가지고 나가면 진짜 손해입니다. 현재로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금어기 해제 이후 한 달간 어획량은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킬로그램당 평균 단가는 지난해 6,401원에서 3,190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극심한 소비 부진 탓입니다. 이맘때 잡히는 건 보시는 것처럼 10cm 내외의 국물용 멸치입니다. 주로 요식업계에서 대량으로 소비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가격 폭락으로 조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만 쌓이자 전체 선단이 조업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마른 멸치는 전적으로 국내 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출이 안 되니까 내년보다 그 물량을 늘려서 좀 정부 비축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은 특별 영어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해안도로 건설 공사장에서 쓸려내려온 대규모 토사 때문에 전복 양식장이 집단 폐사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반복된 피해에도 관할구청은 그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고 현장 조사를 하겠다던 해수부는 되레 책임을 구청에 떠밀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도구의 한 전복 양식장. 지난 폭우 때 입은 양식장 피해 조사를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해 어민들을 쳐다도 보지 않는 해수청 관계자. 돌이 안 보이고 계속 이때까지 수업을 못 하다가 어디 아랫게 한 3일 전에 못 들은 척 가버리기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이만큼 사이 가지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되려 취재진에게 항의합니다. 현장에 노동자들로 오신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잖아요. 피해 어민 얘기는 안 듣겠다는 현장 조사. 결론은 결국 지자체 책임이란 겁니다. 공유수면은 우리 부산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해 부분은 시공사하고 또 발주처 영도구청하고 이렇게 상당히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환경관리법 18조상 해수청은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개선 조치의 주체입니다. 현장에는 해안도로 건설을 발주한 영도구청 건설과 직원도 나왔습니다. 그간 피해 어민들의 수차례 호소에도 묵묵부답이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처음 현장에 나온 겁니다. 하지만 달라진 입장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직접 입증하란 겁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좀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미 어민들이 조 피해 일수와 인건비를 곱해 산정한 피해 금액에 대해선 정확한 근거 없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도구청 내 다른 소관부서에 질의했지만 이번엔 시공사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본 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공사하고 연기된 상황 아닙니까? 이 시행 주체가 이 원인 제공자가 처리하기. 이는 영도구 환경기본조례 16조가 명시한 구청의 환경오염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손해가 계속해서 더욱더 번지고 확대된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이제 성립될 수도 있다. 해수청은 구청에, 구청 해양수산과는 시공사에, 건설과는 피해 어민의 용역을 해오라는 끝도 없는 책임 떠넘기기. 원인은 해안도로 건설이라는 점이 명확한데도 공사를 발주한 구청도, 해양오염 복구 책임이 있는 정부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흙을 갖다 파내주든지 조치를 취해줬긴데 영도구청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우리가 국민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1 평화공감 통일 콘텐츠 공모작품 심사가 오늘 오전 9시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공공실버주택 임의용 서비스가 오늘 오전 10시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이용원에서 마련됩니다. 행복교육지구 뚝딱이 공작소 마을학교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녕군 도천면 일원에서 개강합니다. 터미널 소독과 청소 작업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산청과 원지 버스터미널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철수한 이후 중단된 사천공항 평일 낮 시간대 운항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사천 김포 노선을 2편 늘리고 사천 제주항공편은 오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2편 늘어나는데 공군의 비행훈련과 작전 운영에 지장이 없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착륙을 하도록 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의 고등학교 추가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1,35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혁신도시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단체, 공공기관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한 고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현재 진양고등학교 외 고등학교를 추가 설립해달라는 서명부를 교육부와 경남교육청, 경상남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정 성별 영향평가 대상 과제로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조사 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연구 주체는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며 스마트 공장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성별 참여 실태와 성별 특성 분석, 기업체 담당자 인터뷰 등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진주시가 문화관광 분야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에 설립한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오는 17일부터 문화예술과 관광,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직원 16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재단은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 전문 업체를 통해 모든 선발 전형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기존 70%에서 100%로 변경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창원시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차량 기준가액의 100%로 상향 조정하고 폐차나 휘발유, LPG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급을 차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사건으로 폐쇄됐던 진해 웅동수원지 벚꽃단지가 53년 만에 개방됩니다. 이를 위해 창원시와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 진해구 소사동 인근 주민들은 어제 창원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부대 경계시설 보강과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함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과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 2022 어촌 뉴딜 300사업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곳은 창원과 통영, 거제시를 포함한 7개 연안시군의 37곳이며 경남도는 공동 연수와 현장 자문단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